매주 금요일 다양한 문화 소식과 함께 과학 이야기를 찾아보는 과학 스포일러 시간입니다. 오늘은 희귀금속 비브라늄을 지키는 마블의 새로운 히어로의 이야기 블랙팬서를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My son, it is your time. King you are going to be. Don't freeze. I never freeze. The revolution will not be televised. The proof can soon. I waited my entire life for this. The world's gonna start over. I'ma burn it all. With a good heart. And it's hard for a good man to be a king. 네, 오늘도 양효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영화 제가 정말 기대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네. 뭐 매주 이런 말씀 드린 것 같긴 한데요. 네. 아무튼 2018년 첫 마블 영화가 공개가 됐는데 네. 블랙팬서는 그 이전 작품이죠.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에서 처음 등장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히어로가 됐는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네, 저도 11월을 봤는데 그때 아주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블랙 네. 슈트가 참 맞아요. 멋졌던 그쵸.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개봉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어서 네. 주연 배우들이 내한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네, 엄청 양 기자는 전 세계 그 언론 시사회에서 먼저 만나보고 오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제가 사실 지난 3주에 걸쳐서 이번 주까지 설 네. 연휴를 겨냥한 영화들을 이제 계속 차례로 천천히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는 이 블랙팬서가 사실 영화적으로 제일 좋았습니다. 네, 우선 이 블랙팬서 뭐 말씀하셨듯이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에서 먼저 등장을 했던 히어로잖아요. 네. 이 히어로의 솔로 무비죠. 이 가상 국가라고 나오는 와칸다는 이 비브라늄이라는 아주 만능의 희귀 금속을 유일하게 채굴하는 나라입니다. 이 겉으로는 세계 최빈국으로 알려져 있지만 알고 보면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나라인데요. 네. 예기치 못한 당시의 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왕이 된 이 티찰라가 비브라늄을 훔친 무기상 또 왕위를 노리는 숙적과 만나면서 진정한 영웅이자 왕으로 성장하는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간 마블이 만들어왔던 히어로 무비의 정석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블랙팬서의 매력이 줄거리에는 좀 사실 네. 그렇게 드러나진 그래요? 않고요. 네. 제일 돋보이는 거는 영화 전체에서 느낄 수 있었던 이 블랙의 매력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는 결국 미국의 백인이 지구를 구한다 이런 뭐 주제로 결론이 네. 나잖아요. 이런 틀을 만드는데 사실 일조한 게 마블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스스로도 흑인도 세상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어떤 혁신적인 영웅을 만든 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네. 또 영화 곳곳에서 등장하는 아프리카 특유의 어떤 문화들, 그리고 몸짓들, 그런 재미들이 되게 재미있어서 영화가 좀 색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들썩였고요. 또 마지막으로 남자 주인공을 뺀 나머지 주변 이제 캐릭터들이 굉장히 강인한 여성들이 나오는데 네. 그 여성 캐릭터들도 굉장히 주체적이면서 매력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블랙팬서에 대한 기대가 높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네. 앞서 이제 예고편을 봤지만 부산에서 촬영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콩나물 해장국 막 이런 것도 아, 나오고요. 네. 한국 장면이 좀 많이 나오나요? 네, 사실 얼마나 조금 많이 나올까 이런 생각도 하실 텐데 영화 네. 전체가 한 2시간 정도 좀 넘어가는데 네. 부산에서의 장면이 한 20분 정도 오. 됩니다. 와, 많이 나오네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이 주요 캐릭터들이 부산에 나오는 설정 자체부터가 이미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지고요. 자갈치 시장부터 광안대교, 광안리 네. 등 이 부산에서의 시원한 자동차 액션씬이 굉장히 화려해서 볼만합니다. 네,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네, 네. 저 화면에서도 지금 보이지만 간판들의 한국어 간판이 보여서 정말 반갑더라고요. 네, 맞아요. 굉장히 익숙하죠. 네, 그리고 네네. 한국말도 사실 배우들이 하는데 굉장히 좀 귀여운 느낌이 네. 들기 때문에 한국 팬들에게는 굉장히 팬 서비스의 한 장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계속 칭찬만 해주셨는데 네. 그래도 아쉬운 점은 있었죠? 네, 물론 있었죠. 네, 아무래도 히어로 무비 하면은 주인공만큼이나 매력적인 게 악당 캐릭터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 블랙팬서에서는요, 사실 처음 등장하는 히어로의 매력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느끼셨는지 몰라도 이 주변에 나오는 악당들이 이제 기대보다는 조금 시시했습니다. 네. 또 그리고 이제 흑인 문화를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많이 접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바탕으로 되어 있는 흑인의 뭐 인종차별 문제들이 실제로 우리 관객들에게 얼마나 뭐 이해를 구하게 될지는 좀 미지수라고 볼 수 있죠. 네, 네. 마블 영화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치적이나 뭐 문화적인 색깔이 잘 드러난 작품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기대를 해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 한 가지 제가 더 덧붙이자면 작년에 스파이더맨 처음 소개해드릴 때도 마블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인 쿠키 영상, 네, 네. 돋보기 그죠. 영상 같은 거를 네. 꼭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번에도 역시나 영상은 2개나 쿠키 영상이 준비되어 오. 있습니다. 마지막 쿠키 영상은 특히 엔딩 크리딧이 다 올라가고 난 후에야 나오기 때문에 극장에서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쿠키 영상 보는 재미가 참 쏠쏠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번에도 마지막까지 네. 잘 기다려 봐야겠네요. 네. 오늘 블랙팬서를 준비한 이유, 당연히 비브라늄 때문이겠죠. 이 네. 비브라늄이 대체 뭔가요? 네, 우선 뭐 저도 공부를 조금 했는데 마블 네. 코믹스에 등장하는 세 가지의 가상 금속이 있다고 합니다. 네. 울버린의 뼈를 구성하고 있는 네, 어. 맞아요. 네, 아다만티움이 있고요. 네. 그리고 토르의 망치에 쓰이는 우르라는 이제 물질이 있고 또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 소재이자 블랙팬서의 슈트 소재인 비브라늄이 있죠. 이 중 이 비브라늄은 블랙팬서의 슈트도 쓰이고 다양한 게 쓰이는 뭐 이제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금속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요. 네. 이 충격을 받으면 이 비브라늄 분자가 그 에너지를 흡수하고 결합이 단단해지면서 이 더 강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설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가 뭐 총알을 비롯해서 모든 공격을 다 막아낸다 이런 것들을 이전에도 볼 수 있었고요. 또 이번 영화에서도 이 비브라늄 슈트가 굉장히 극대화된 다양한 능력을 펼치는 거를 영화에서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런 비브라늄 같은 게 네. 영화에서 만들어진 가상의 금속이지만 어떤 상상력을 또 자극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어요. 맞아요. 총알을 막 막는다거나 다 뚫고 지나간다거나. 그렇죠. 네. 그런데 보면은 히어로 영화에서 이런 최강 금속들이 어울리는 것들이 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단단하면서도 가볍고 또 목숨도 지켜주고 능력도 향상시켜주고 하다 보니까 금속에게 히어로와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고 두 개가 굉장히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영화 속 금속은 이제 설정이었지만 이것과 비슷한 현실 금속도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비브라늄처럼 아주 단단하면서도 가벼운 금속을 좀 찾아보면요. 원소만으로 좀 살펴봤을 때는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네, 이 마그네슘은 현재 사용되는 금속 중에서 가장 가벼운 금속 원소인데요. 이 지구상에는 6번째로 많은 금속이고 지각의 한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마그네슘의 무게는 알루미늄의 65%, 또 철의 22%에 불과할 정도로 굉장히 가벼운데 강도는 그보다 더 단단하다고 하고요. 네. 또 열을 바깥으로 빼내는 방어 효과도 있고 또 전자파를 차폐하는 성능도 뛰어난 편이라 뭐 자동차 외장재로 쓰이거나 의료 보조기구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또 이 최근에 제가 그 장애인 아이스하키 선수단의 썰매를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 썰매에서도 최초로 이 마그네슘을 넣은 합금을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기존 썰매보다 더 단단하면서도 가볍게 만들 수 있었다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 마그네슘을 한번 전한 적이 있었고요. 뭐 네. 이렇게나 이 마그네슘이 강철만큼이나 많이 쓰이고 또 양도 많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원래는 최근까지만 쓰이고 있었고 과거에는 항상 철만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 그랬던 이유가 아무래도 마그네슘이 재련이나 가공 같은 게 좀 어려웠기 때문이었는데 네. 최근 뭐 그런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활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마그네슘 반응성이 커서 네. 이렇게 재련하는데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네. 있네요. 네, 이렇게 저는 신소재 하면 티타늄이 생각이 나는데요. 아, 네. 얼마 전에 자전거를 사려고 찾아보다가 또 가볍고 또 강해서 다른 것보다는 좀 가격이 좀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앞서 말씀하신 것과 티타늄은 또 어떻게 다른가요? 네, 뭐 티타늄도 꿈의 금속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 아이언맨을 좀 생각해 보면 네. 되는데 아이언맨 슈트를 실제로 티타늄으로 만들었다라는 대사가 나와요. 네. 영화 속에서 뭐 강철 슈트로 만들었더니 성층권에 올라가서 얼어붙어가지고 떨어지더라. 그래서 아 이제 소재를 티타늄으로 바꿔야겠다. 뭐 이런 장면이 나올 정도였죠. 네, 네, 블랙팬서와 달리 아이언맨은 그러면 확실히 현실적인 과학을 반영한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이런 티타늄의 성질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티타늄은 지구상에서 9번째로 많은 원소였습니다. 뭐 흙에도 티타늄이 한 0.5% 정도 들어있을 정도로 흔한
뭐 원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티타늄도 마그네슘하고 마찬가지로 광물에서 순수한 티타늄을 재련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까지는 뭐 미국이나 일본 등 몇 개 국가에서만 한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재련 공정이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활용면에선 너무 우수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쌌던 건데요. 이 강철보다 43%나 가벼운데 알루미늄에 비해서는 강도가 2배나 높습니다. 네. 또 부식이 절대 일어나지 않고 인체 독성도 없는 금속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항공기나 우주선은 물론이고 바닷속에 들어가는 뭐 해수 장치들 또 그리고 주방용품 그리고 우리 몸에 쓸 수 있는 임플란트와 같은 체내 삽입용 제품들까지도 이 티타늄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네. 아까 앞서 말했지만 200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굉장히 몇몇 나라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전량 수입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2010년 티타늄을 이 재련하는 데 국산화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네. 2015년 5월부터 생산을 해서 지금 뭐 채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그랬는데 뭐 5년도 채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누적 판매량은 1만 톤을 달성한 만큼 국내 기술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자, 금속 설명을 들었는데 네. 그럼 오늘 영화 블랙팬서의 그 과학 팩트 점수는 몇 점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블랙팬서 강렬한 블랙 세상을 구했다. 과학 팩트 별점 3개 반입니다. 네, 오늘은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마블 영화 블랙팬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영화 속 가상 금속부터 현실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금속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